이제 자연적인 기후의 어떤 변화, 이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훨씬 더 큰 변화가 아주 짧은 기간 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마치 개구리가 이제 점점 끌어갈 때 서서히 데우고 있으면 못 느끼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제 깨닫는 그런 것처럼 서서히 달궈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해류순환 약화로 열의 전달이 잘 안 되면서 고위도 지역에 극심한 빙하기까지 도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소속 교수고요. 남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구환경과학부가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과학을 다루는 교육과 연구를 이제 그런 주제로 하는 곳인데, 저는 그 중에서 바다 쪽을 다루고 있고요. 연구를 이제 해양과학, 해양학 이렇게 부르고요. 저를 해양과학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해양과학도 여러 방식으로 해양과학을 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직접 배를 타고 바다라는 현장에 가서 거기서 데이터를 얻는,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또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처럼 이제 배를 타는 해양과학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구에 이상기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상기후라는 게 원래 이제 기후에서 이제 보지 못하던 좀 뭔가 평소기후, 평년기후,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후가 아닌 것을 주로 의미하잖아요. 이런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거는 기후가 바뀌고 있는 기후 변화라고 하죠. 그게 이제 너무 심각해져서 기후 위기라고도 지금은 부르고, 또 너무 시급해서 기후 비상이라고까지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데, 기후가 달라진다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가 달라진다는 것이 지구의 각 지역의 각 위치마다 원래 나타나던 그런 기후가 아닌, 잘 못 보던 그런 기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자꾸 더 심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지구의 기후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그 기후변화가 그 근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기후변화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네, 그 기후가 변하는 원인은 원래 자연적으로 인간 활동하고도 무관하게 자연적으로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해 왔었고, 오랜 지구 역사에서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기후들도 많이 겪어왔습니다. 지구는 눈덩이 지구도 있었고, 반대로 뭐 너무 또 온도가 막 올라가 있거나 탄소 농도가 높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런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여러 생물들의 대멸종도 여러 번 겪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나타나는 기후변화 원인은 그런 자연적인 원인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자연적인 기후의 어떤 변화, 이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훨씬 더 큰 그런 변화가 아주 짧은 기간 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인간 활동, 우리 산업화 이후에 우리 인간이 배출했던 그 탄소, 온실가스들이죠. 이제 온실기체들이 이 많이 대기로 배출되고, 이게 흡수할 수 있는 이상으로 계속 대기 중에 쌓이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서 온실 효과를 점점 강화하다 보니까 태양에서부터 들어온 그 에너지가 우주로 다 빠져나가지 않고 이제 일부 되돌아오는, 그 온실 효과 때문에 되돌아오는 그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자꾸 축적되고 있는 그런 원인, 지구 온난화라고 우리가 부르던 그런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적인 변화보다도 이제는 인위적인 기후 변화가 더 기후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현재의 기후변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우리가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잘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그러는데, 지구 평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건데 지난 100년에 걸쳐서 1도 남짓 올라가는 그런 변화거든요. 지구 전체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지구상에 어떤 곳은 온도가 많이 올라갔고 어떤 곳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하는데, 평균했을 때 1도 남짓 올라가는 건데, 그 1도라는 건 굉장히 작은 온도라서, 더군다나 지구 전체 평균했을 때 1도. 그거를 어떤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도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개구리가 이제 물속에 있는데 거기 물을 자꾸 데워서 끓는 물을 점점 끌어갈 때 서서히 데우고 있으면 못 느끼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제 깨닫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서히 달궈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상기후 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점점 많이 겪으면서 기상이변 같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더 극심한 자연재해, 재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전과 다른데, 뭐 전례 없는, 뭐 100년에 한 번 나타났던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전에 잘 경험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폭염, 폭우, 폭설, 한파, 뭐 태풍도 이상해지고 그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기상이변, 이상기후를 경험하면서 아, 이게 기후변화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이게 뭔가 달라진 것이구나. 그걸 통해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실제 지구 평균 온도가 100년에 걸쳐서 1도 남짓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가 정밀한 측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에 있어서 바다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바다를 빼고는 지구의 기후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에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구 표면 면적의 3분의 1가 바다로 돼 있고 그 수심도 평균 수심이 4,000m 이상 이렇게 깊기 때문에 이거는 육상의 평균 해발고도 뭐 몇백 미터 되는 것보다 몇 배 더 깊은 그런 것이라서 면적도 넓고 깊이도 깊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양의 그 바닷물이 담겨져 있고 그 바닷물이라는 것이 열을 흡수하고 또 방출하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류를 타고 막 순환하면서 한쪽에 있던 열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지구 내에 있는 열을 재분배시키는 지구의 기후 조절자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아까 지구의 열이 축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축적되는 열의 90% 이상이 다 해양에 흡수될 정도로 바다가 대부분의 열을 흡수한 엄청나게 중요한 지구 내의 어떤 자연이기 때문에 이 대기와 대륙과 그 빙하 이런 곳에 흡수된 열은 다 합쳐도 10%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을 흡수한 이 바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니까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하던 패턴 같은 것들이 다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기후들을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해양이라는 것이 바다라는 것이 결국 이 기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다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수님께서 직접 바다를 다니시면서 기후변화를 느낀 적이 있으실까요? 바다가 굉장히 넓고 이 어마어마한 자연이다 보니까 이게 뭐 배를 타고 어떤 특정 바다 어느 곳에 일시적으로 한때 가서 이렇게 뭐 측정 관측 활동을 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눈으로 보는 그런 그냥 망망대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아, 이게 기후가 바뀌었구나 막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이제 정밀한 그런 관측 장비들을 가지고 잘 측정을 해서 그것들을 수십 년 전에 그곳에서 측정했던 것하고 비교를 하고 아, 여기 3,000m 수심에서 수십 년 전에 수온이 몇 도였는데 지금 이게 수십 년 만에 수온이 몇 도로 얼마가 증가했구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열이 얼마나 흡수됐고 이것이 어떻게 순환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아, 이런 기후가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구나. 특히 이 바다가 그런 변화를 이런 방식으로 주도하고 있구나, 조절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관측 활동 자체에서 크루즈 연구 승선 조사를 나가서 거기서 어떤 풍경을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물은 어디서 온 건가요? 그러게요. 지구에 있는 물, 다른 행성과 다르게 지구는 물이 이렇게 풍부한 그런 행성인데 이 물이 뭐 지구 밖에서 왔다는 그런 설도 있고 지구 안에 지금 멘틀에 있는 수분 중에서 뭐 한 10% 정도만 밖으로 분출돼도 지금 정도 바다가 이렇게 될 정도로 지구 안에 이 수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설들이 있고 연구들이 이제 그런 고기후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밝혀내신 것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지구에 어쨌든 물이 많고 이 물이 꽝꽝 얼어서 완전 눈덩이 지구가 됐던 적도 있지만 빙하기도 여러 번 겪었고 그게 또 많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때도 있고 그래서 지구가 아주 극심한 그런 기후 변화들을 다 겪어왔지만 그런 자연적인 요인으로 변하던 기후와는 지금은 차원이 다른 너무 단기간 100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지구 역사에서 볼 때는 이 100년 만에 막 1도 이상 이렇게 지구 평균 온도가 바뀌는 거는 전례 없는 속도의 엄청난 속도의 기후 변화고 이거는 온실가스가 막 그 농도가 높아진 인간 활동 때문에 막 인위적으로 바뀐 그 환경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24년은 슈퍼 엘니뇨의 해였습니다. 엘니뇨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엘니뇨라는 거는 이제 그 동태평양의 수온이 이 서태평양에 비해서 그 열대 바다의 열대 태평양의 동쪽이 서쪽보다 좀 이례적으로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태평양의 동서간의 온도가 한쪽이 높아지고 한쪽이 낮아지고 이런 진동하는 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생깁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이 좀 높아지면 엘니뇨,
서태평양 쪽이 높아지면 라니냐,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정상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 평년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자연적으로도 반복돼 왔는데 근데 기후가 바뀌면서 이것들의 특성도 또 바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바닷물의 수온 분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는 대기를 데우는 고 시키고 하는 이런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대기 순환을 바꾸게 됩니다. 대기 순환을 바꾸다 보면 원래 비가 많이 오던 곳인데 비가 안 오고 너무 건조해지고 막 산불이 많이 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비가 안 오던 곳인데 비가 막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막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 곳곳에서 이런 엘니뇨나 라니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지구 곳곳에서 이 열대 태평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지구 전체적으로 지구 곳곳에서 이상 기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왔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엘니뇨 특성도 달라지고 또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 이런 더 아주 강한 형태의 뭐 82, 83년, 97, 98년 그리고 15, 16년 이렇게 몇 차례 아주 강력한 엘니뇨 이런 것들도 찾아오는데 그럴 때는 곳곳에서 심각한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바닷물의 수온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는 대기의 대류 패턴을 바꾸고 강수 패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상 기후를 가져온다는 것이고요. 그게 또 과거 슈퍼 엘니뇨와 지금 슈퍼 엘니뇨가 똑같냐? 그럼 또 그렇지도 않고 기후가 바뀌면서 이 자연적인 어떤 진동 이런 패턴에도 또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바다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년은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니뇨하고 반대쪽이죠.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높아졌던 것이 이번에는 반대로 서태평양 쪽의 수온이 너무 높아지는 그러니까 무역풍으로 보면은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엘니뇨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러면 무역풍이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강해지면서 라니냐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꼭 대칭적으로 정반대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라니냐가 되면은 그 엘니뇨 때 아주 건조했던 곳이 라니냐가 되면은 그냥 비가 오는 정도가 평년 수준의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평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를 오게 해서 홍수가 더 심해진다거나 그런 강수 패턴의 이제 변화를 가져와서 그것들도 나타나고 또 기온도 역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평년보다 너무 더워진다거나 반대로 너무 추워진다거나 이런 일들도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이런 엘니뇨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이상 기후 뭐 부호가 바뀌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일들이 또 라니냐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해양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빙하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영화에 예전에 투모로우라는 우리말 영화 제목은 투모로우고 이제 원제는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인데 2004년에 개봉된 영화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의 이제 모티브가 된 게 그 연구 내용 때문입니다. 그 네이처라는 학술 잡지에 이제 그 저널에 그런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 대서양의 이 심층 해류가 수송하는 바닷물 수송량이 줄어들고 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됐는데 그대로 가면은 대서양의 이런 순환이 약해진다는 건데 순환이 약해지면 이 저위도에 남는 열을 열이 부족한 고위도에 공급해 주던 이런 해류의 순환이 약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고위도에 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고위도가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빙하기가 도래한다. 이런 급격하게 이런 열 전달이 안 되면서 북반구 고위도에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실제 지질학적인 과거 속에서도 해류 약화로 북극의 빙권 영역이 더 중위도까지 많이 내려왔던 그런 것으로 보이는 시기도 있고 그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그 영화에서는 물론 약간 좀 과장이 돼 있어서 뭐 짧은 기간에 갑자기 뭐 빙하기가 찾아오니까 미국에서 뭐 멕시코로 막 대피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과장이 됐지만 실제 그런 해류 순환 약화로 열의 전달이 잘 안 되면서 고위도 지역에 극심한 한파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빙하기까지 도래할 수 있다 하는 그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